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정신아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철입니다. 네. 아침에 웬일이야?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 신기하네. 이러면서 야 이거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막 뭐 또 초전도태는 난리가 났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네. 시간차 공격을 좀 당했습니다. 예. 저도 아침에 왜 이렇게 안 빠져?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해서 2011년도 한번 봤더니 그때는 막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가 막 하루에 막 3%대로 네. 막 3, 4일 연속으로 막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심각했죠. 네. 네. 근데 뭐 1%도 안 빠지길래 상당히 양호하다. 음. 오전에 사실 전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번에는 괜찮을 거다. 아니, 근데 경험을 한번 해본 일이니까 그럴 것 이번엔 같은데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미국 시장에서 답을 줘야지. 사실은 아시아는 두근두근 하거든. 그때도 우리 아시아 뒤졌어요. 그렇죠. 미국 시장보다 아시아가 더 죽었으니까. 미국은 그렇게 안 빠졌어요. 빠진 코스피가 많이 빠졌지. 아시아는 정말 많이 빠졌는데 그때 막 눈물이 날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 뭐야 이게 이러면서. 저도 그때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네. 상당히 좀 당황을 좀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예, 오늘 코스피는 1.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2%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코스닥이 역시나 이틀 동안 좀 취해 있었는데 오늘 좀 굉장히 좀 한 대 때려 맞았네요. 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8천억 가까이 샀고요. 코스닥에서 5,500억 가까이 샀습니다. 기관이 던진 거를 다 개인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 증시 다 안 좋았어요. 코스피도 2% 정도 가까이 빠졌는데 대만도, 일본도, 홍콩도 2% 내외로 다 하락을 했고요. 상해가 1% 정도 하락했네요. 두드려 맞은 경험이 있으니까 옛날에 아무래도. 그리고 난 일본이 계속 문제인 것 같아. 일본 어쩔. 근데 일본은 이제 채권의 문제이긴 한데 환도 문제이긴 하죠.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아시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업종별로는 종이목재가 영풍재지가 또 7% 오르면서 뭐지? 무적의 영풍재지. 뭐지? 또 조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는 좀 어떻게 좀 한번 보세요. 또 나중에 이상한 거 터뜨리지 말고 아무 이상 없는지 한번 잘 좀 보세요. 그 라더견 종목 그 그림하고 똑같죠. 예. 근데 또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당하면 바보 멍충이지. 네. 근데 뭐 회사가 좋아서 올라가면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다라고 하면 간이 진짜 부은 걸까요? 지금 라더견 그 사건도 수사 중인데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올리는 건 좀 그렇고 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으신 분이 계속 사시는 건가요? 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죠. 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인수하고 싶어서 그냥 시장에서 막 산다던데 만약 그렇다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어쨌든 그럴까? 네. 펀더멘털 때문에 올라가는 거든 아니면 무슨 뭐가 있든 빨리 뭐 실체를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는 조선내화 CR홀딩스가 오늘 두 자릿수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인적 분할한 이후로 계속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벽산 한국내화가 5% 가까이 상승을 했고 뭐 IS 동서나 뭐 KCC 글라스 이런 데는 2, 3%씩 하락했습니다. 보험 섹터에서는 한화 손해보험이 5.5%나 급등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반기에만 순이익이 2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요거 시총이 4천억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만 하면 시총만큼을 순이익으로 버는 거예요. 대박이다. PER 1배. 1배. 네. 우리 좋아하는 건데. 네,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건 뭐 회계 효과도 있겠죠. 네, 그리고 철강 금속 섹터가 오늘은 제일 약했습니다. 3.75% 정도 하락을 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은 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TCC 스틸, 조일알미늄, 포스코 스틸리온 다 3에서 5%씩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제철도 오늘은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성원, 고려제강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몇몇 종목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현실화되려면 한 10년 있어야 돼. 그건 모르죠. 초전도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니야 무조건 5년 이상 걸려. 무조건 5년 이상. 5년 안에는 안 와. 네. 근데 그래도 아침에 설명드린 세상의 마음이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간다. 주식시장에서 5년은 금방 땡길 수 있습니다. 지금 27년도 밸류에이션 하는 거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인 중심의 시장이 만들어낸 개인들의 지금 그 투자 비중이 70% 정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중국 시장 같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 다 죽었거든.
기관 투자자들 근조야 근조 지금. 여러분 뭐 개관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해도 실제로 기관 다 죽어버렸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에 의해 작성된 장의 성향들 그 어떤 그 섹터별 이런 그 오를 때 무한정 오르는 듯한 느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기관들은 이렇게 못 지르잖아요. 무서워서. 기관이 이렇게 지를 수 있을까? 이러다가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냥 잘리잖아. 그렇죠. 이게 자기 돈이 아니라 고객 돈이다 보니까 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금융 당국자분들 이렇게 개인들 각자 도생의 길로 다 들어왔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고 치는 놈들 때문에 사모펀드나 계속 사고 쳤으니까 하지마 또 사고 치니까 또 하지마 또 사고 치니까 또 하지마 이제 하는 사람 거의 없어. 결론은 이거예요. 네, 어쩔 수 그만하자. 없죠. 그만하자. 네,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잡혀가겠다. 회사를 잘리든가 잡혀가든가 둘 중 하나 계속 이런. 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가 두 번째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도 4%, 3.5%씩 하락을 했고요. 뭐 대원강업, 현대위아, 명신산업, 현대모비스도 하락을 했습니다. 의료정밀 섹터에서도 덴티움, KC텍이 각각 4%씩 하락을 했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그동안 강했던 HBM도 오늘은 힘을 못 썼습니다. 유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다 6에서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4%대 하락, 하이닉스도 4%대 하락, 솔루스 첨단 소재, LG 엔솔도 2, 3%씩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1.7% 떨어졌어요. 특별히 기판주들이 좀 심하게 빠졌습니다. 네. 기판주도 많이 빠졌고, 뭐 소부장도 많이 빠졌고, 네. HBM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제는 조금 참았어요. 뭘 참아요?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떨어질 때, 자 오늘부터는 기분이 좋더군요. 그래, 오케이 왔구나. 한 번 더 빠져라. 자 그때 못 사준 거 이번에 사줄게. 이런 마음은 들었어요. 제가 틀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네, 지금 일단 당분간은 이 수급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이게 오랜만에 우리가 당면한 매크로 리스크잖아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쩔 건데. 미국 시장은 원래 이렇게 큰 타격이 없었어요. 그때도 21년에도 아니야, 많이 한국 시장 빠졌어.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어. 한국이 그때 17%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제일 많이 빠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코스닥은 한 20% 넘게 빠졌을 거예요 그때. 예. 그러니까 뭐 근데 그 똑같이 반복이 될까?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 안 빠지면 헛물 켰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실 그럴 것 그때는 같은데? 막 되게 막 혼란스러운 한가운데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신용등급 하향 결정이 나오기 그 이전에도 최근에도 주가가 막 급락하고 있던 와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이 신용등급 하향이 돼서 그때만큼은 임팩트가 조금 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가 신용등급이 빠졌는데 뭐 1%도 안 빠지고 오전장은 조금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용등급이 피치에서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하향을 시켰는데요. 2011년 8월 5일이더라고요. S&P가 그때 똑같이 더블 A 플러스로 내렸던 게. 네. 그리고 12년 만이고요. 피치에서 이제 거론했던 원인은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이 좀 악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 채무가 증가한 점, 거버넌스 악화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2011년도에는 주가가 그럼 어땠냐? 그때는 결국에는 미국보다 신흥국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주가 추이를 보면은 코스피가 17% 넘게 하락을 했고, 러시아가 16%대 하락했고, 독일이 13%대 하락, 홍콩 항생이 10%대 하락, 니케이가 8%대 하락, 다우가 5%대 하락. 네. 네, 신용등급 떨어진 데가 제일 적게 타격을 받았고, 신흥시장 지수가 거의 12% 정도 하락을 했고, 선진국 지수가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신흥국이 굉장히 타격이 컸고, 요거는 환율로 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달러는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는 강세를 보였고, 유로, 위안, 엔화 대비해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루블이 6%로 제일 많이 절하가 됐었고, 원화가 2.6% 정도, 네. 그리고 유로화는 오히려 플러스 1.4% 절상이 됐습니다. 달러 대비요. 금 가격이 그때 9% 정도 상승을 했고,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채 가격은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금리가 좀 전일보 대비해서는 좀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이 전일 대비 한 7bp 정도 상승을 했고 다시 4%대가 됐죠. 미국 2년물도 2bp 정도 상승을 해서 4. 거의 9% 가까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한국 10년물이 6.7bp 정도 상승했고 한국 3년물이 3.2bp 정도. 채권 금리는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나스닥 선물은 한 0.7%대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한 0.4%대 정도 하락을 했는데 낙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있어서 아시아 증시도 오후에 들어서 점점 낙폭을 확대했던 것 같고요. 네. 과연 2011년만큼 빠질 것이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들 보면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던 것들이 좀 위주로 조정을 많이 받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오늘 반대로 이제 채권 추심업체, 이거는 불경기에 좀 오르는 테마들이죠. 뭐 네. 고려 신용정보, SCI 평가정보는 각각 5%, 8%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기재부하고 한국은행도 우리나라의 요 신용등급 강등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뭐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네. 네, 혹시 뭐 이런 사태가 또 퍼지면 오늘 저녁 미국 시장에 이제 본 게임이 열립니다. 자, 한국 떨어지고 났더니 그냥 한 0.5%만 빠져. 1% 내외만 빠져라. 그랬으면 좋겠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완전 처참했어요. 이때까지 좋았던 뭐 2차 전지나 HBM 제일 많이 좀 떨어졌던 섹터 중에 하나였고 네.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섹터가 떨어졌는데 이런 날 수급이 다 쏠렸던 게 초전도체 관련주들로 다 쏠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아메리칸 슈퍼컨덕터라는 회사가 60%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네, 요거 뭐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어제 그 굉장히 좀 이 관련주들을 급등을 만들었던 여러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여기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한 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 LK99 요거를 구성하는 수억 개의 원자 자리에 납과 구리가 하나씩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 이 초전도체 구현이 뭐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알았다. 실험을 통해서 요거를 실현시키는 게 이제 남은 거다라고 해서 조금 더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번에 이제 논문을 게재했던 곳이죠. 여기서 조만간 이 샘플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할 때까지는 당분간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그 레시피대로 여러 글로벌 연구소들이 지금 따라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실패도 한 데도 있지만 뭐 중국의 어떤 연구소는 뭐 성공을 했다라고도 발표됐어요. 뭐 무슨 화중 대학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뭐 과학자들이 뭐 잘 밝혀내겠지만 네. 한국의 초전도 저온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오늘 오후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두 편의 아카이브 논문을 통해서 판단할 땐 영상 속 물질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할 수 없다. 퀀텀 에너지 측에서 제작한 10편을 제공한다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퀀텀 에너지에서 직접 그 만들었던 그 초전도체 그거 한번 언론에 진짜 공개를 하고 그거를 검증까지 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죠. 그 시간 동안에는 이 관련주들이 좀 수급을 네. 빨아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름이 왜 LK99인 줄 아세요? 왠가요? 이 씨와 김 씨가 99년에 시작한 거라서 LK99예요.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실험을 20년간 굉장히 오래 한 거니까 저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국뽕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식으로 실전으로 넘어오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최소. 지금 랩실에서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꽤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그런데 기대감으로 시장을 뜨는 거죠. 제가 왜 아침에 이거를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이 개인장이라서 그래요. 개인장이면 이거 분위기 보니까 2차 전지도 보니까 그랬는데 이거 안 그럴 리가 없다. 똑같이 그런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 설명을 드린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런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뭐 설명은 드린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아모텍, 한양 ENG 이런 데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는 벤처
캐피탈 펀드에 이 지분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좀 부각돼서 많이 올랐고요. 서남, 덕성, 서원, 고려제강 여기도 좀 엮이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오늘 9% 상승을 했는데 LS 일렉트릭이 6월달에 초전도 전류 제한기 실증 시험장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알려지면서 같이 엮여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전선, 가온전선 이런 데도 좀 같이 엮여서 올라갔고요. 기존의 저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기온에서 물건을 만들던 애들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상황들이. 네. 그리고 또뭐 구리와 납을 이용해서 뭐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 260몇 도 환경에서 그때에 적합한 뭔가 뭘 만들던 애들이 네. 지금 가격이 올라간 전선을 거예요.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만들어지면 그런 애들은 초전 조건이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시장 그렇게 해석한 거야. 그냥 연관 오늘 그 시장에서 하루 종일 초전도체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까? 때가 묻어 있는 그런 모든 종목 찾기. 뭐 그거 4촌에 났었어요. 8촌에 4둔까지 다 찾은 거야 지금. 네. 그래서 막 중간에 예. 막 떴다가 이거 아닌가요 하면서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머니 게임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관련이 있으면 사겠네? 그럼 그보다는 내가 먼저 사야지. 그럼 계속 사겠네? 그거 갖다가 중간에 팔면 되니까.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사실 오늘 쎄하긴 했어요. 오늘 그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장은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필 초전도체가 또 이렇게 급등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런 테마주로 수급이 더 쏠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만약에 2차전지나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막 급등을 했다 이런 날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막 관련주가 막 열 몇 개가 나오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네, 하여튼 오늘은 거의 수급이 이쪽으로 다 쏠려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디지털데일리라는 신문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전기에서 엔비디아의 GPU용 FCBGA를 공급을 한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 기사가 업로드됐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팩트가 아니라서 삭제가 됐는지 난 그건 내가 알 수가 삼성전기면 전화해서 빨리 당장 지우세요 이럴 것 같아. 네, 뭐 그랬을 확률이 뭐 내가 높지 삼성전기면 그럴 것 같아. 뭐야 빨리 지워. 네. 광고 안 드립니다. 딱 이래 버리는 거지 뭐. 않죠. 바로 지워야죠 그럼. 그럼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내용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PC용 CPU, 서버용 CPU 이거는 계속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GPU용까지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반기부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고 하고요. GPU용은 이제 CPU용 대비해서 회로 패턴이 좀 복잡해서 기판 설계가 더 어려운데 삼성전기의 기술력 향상으로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도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가 그래서 고가로는 7%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종가로는 한 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FCBGA 라인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뭐 장비 관련한 회사들도 같이 엮여서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가 올해 실적이 되게 안 좋은 펀드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죠. 지금. 네, 어떤 B 사모펀드는 올해 최근 1개월 수익률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 마이너스 33%. 그리고 어떤 A 여기는 마이너스 15%, Q 사모펀드는 마이너스 15%, T 사모펀드는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9%, 10%, 뭐 30%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굉장히 누적은 이거보다 좋아요. 다른 데선 벌었어요. 내가 보니까는 쇼 쳐서 망한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숏에서 많이 타격을 받은 것 같고 2차전지 숏 또는 이제 코스닥 150 숏 그렇죠. 여기서 좀 많이 손실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누적으로는 이 중에서도 이렇게 나쁘지 않고 이건 좀 중화되는 회사들이 꽤 있죠. 티모사는 제가 보기엔 올해 플러스거든요. 저기 나왔던 한 달에 7월 달에 한 9% 깨졌는데 누적으로는 플러스야. 꽤 플러스가 괜찮아.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숏을 많이 때리는 데는 좀 7월 한 달가 엄청나게 터졌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는 롱숏 펀드들 성과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네, 롱숏도 적절한 변동성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이 이제 그냥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클수록 롱숏 펀드들 성과가 이때까지는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너무 이렇게 특색이 짙게 그게 이렇게 쫙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한번 방향성 잘못 잡으면은 거기서 오히려 양쪽에서 터지는 이런 그렇죠.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트라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개별 종목이나 네이키드 아비트라지는 변동성이 크면 좋은데 이렇게 롱숏 페어 트레이딩은 변동성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한쪽으로 쭉 흘러가면 그냥 조지는 거야 보면.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힘든 하루가 지났습니다. 네. 8월달 기대를 했는데 엿을 매겨면서 초반 시작하네요. 오늘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뭐 8월 거의 뭐 이틀째부터 이렇게 좀 큰 이슈가 나왔잖아요. 미국의 신용 국가 등급이 국가 신용 등급이 이제 12년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뭐 작은 사건은 아니라서 네. 일단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오늘 미국 시장 한 1% 내외 정도 끝나고 나면 내일 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 하락으로 마무리되면요. 그 정도 하락은 해야지. 신용도 강도인데 안 떨어지면 되겠어? 한 2, 3%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렇게 안 떨어진다면 잘 방어를 한 거니까 한국도 뭐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